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 재원의 비율을 도시의 재정 자립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도시의 일자리와 경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기초자치단체보다 규모가 큰 광역 지자체만 살펴보더라도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인 43.6%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정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역자치단체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10위부터 1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도시를 선정하였고 세입 과목 개편 후 재정 자립도로 전년 잉여금, 2월금 등이 세외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한 해 순수 지방세 등 도시의 자체적인 수입 재원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0위는 인천광역시 중구입니다. 재정 자립도 44%로 전국 평균 수준인 43.6%를 살짝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인천 중구는 인천광역시의 원도심으로 영종국제도시와 인근 도서지역을 모두 관할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물류단지와 산업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위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의 재정 자립도는 44.8%로 삼성전자의 본사가 위치한 만큼 지방세 수입도 만만치 않지만 수원시 자체적인 노력이 더해지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지방세 외의 수입 운영 실적이 우수한 도시 26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기존의 징수 전담 조직 이외에 차량 과태료 체납 전담반을 운영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8위는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지 서울시 종로구입니다. 재정 자립도 47.2%로 정부의 주요 기관과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의한 지방세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와 현대그룹, SK그룹의 본사가 종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불어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여행객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이들 수입도 지방세 수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7위는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재정 자립도 47.3%로 하남시는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재산세 증가율이 82%로 전남 한평군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재산세 증가율이 폭등한 것이 하남시가 높은 재정 자립도를 기록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하남시는 이제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6위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용인시는 재정 자립도 48.7%로 2021년 약 1조 원의 자체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전천 건설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내어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용인시가 강력한 긴축 재정을 펼친 끝에 재정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등 경제 자족도시 기반이 마련되면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5위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 강남구입니다. 재정 자립도 54.9%로 강남이라는 위상에 비하면 아쉬운 순위이지만 2월금, 잉여금 등 과거부터 쌓여있던 재원을 지방세 이외 수입에서 제외시키면서 순위가 하락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외 수입에 포함되는 개편 전 재정 자립도 순위는 과천시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과천시는 개편 전 재정 자립도 1위에서
개편 후 재정 자립도 42건으로 큰 격차를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이는 과천시의 주요 수입원인 경마장에서 나오는 레저시설 수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위는 대한민국의 중심지 서울시 중구입니다. 재정 자립도 55.3%로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무수히 많은 대기업이 중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 신세계, 한진, CJ, 두산, 부영 등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들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언론사들도 모두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매년 발생시키는 취득세와 재산세만 하더라도 웬만한 지방도시의 아파트 가격을 합한 만큼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건물 중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잠시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3위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서초구입니다. 재정 자립도 58.2%로 2020년 54.7%에서 3.5%포인트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재정 자립도 개편 전과 개편 후 순위가 전혀 흔들림 없이 3, 4위를 기록하는 만큼 지표 산출 방식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자체 수입을 확보하는 도시입니다. 과거부터 유지되어 왔던 고소득의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탄탄한 지방세 수입으로 매년 좋은 순위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위는 현재 대한민국 도시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빠른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의 재정 자립도는 58.4%로 작년 66.3%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순위도 작년 1위에서 2위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동탄 신도시의 많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수입이 많아 1위를 기록하였지만 올해는 아파트 입주량이 작년, 재작년에 미치지 못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재산세 수입으로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대자동차연구소 등 제조업 공장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동탄역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가 완성될 경우 화성시의 재정 자립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망의 1위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2020년 60.5%에서 소폭 하락하여 58.5%를 기록하였지만 화성시의 하락 덕분으로 2위에서 1위로 올라왔습니다. 성남시 역시 60%대의 재정 자립도를 매년 기록하고 있는 도시로 개편 전과 개편 후 순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도시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분당 신도시, 성남 구시가지에 형성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서울시에 맞먹는 부동산 가격으로 흔들림 없는 지방세 확보가 가능한 도시입니다. 제2 판교 테크노밸리에 건설될 한국형 반도체 지원센터는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를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면서 또 다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2021년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인구 증가율과 양질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매년 서울시 주요 자치구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화성시와 성남시, 용인시의 신흥 세력 도시들과 전통적으로 높은 재정 자립도를 기록하는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중구의 재정 자립도 순위를 바라보는 것이 또 다른 재미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